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누구를 뽑아줘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일은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셋으로 좁혀가지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분 똑똑하십니다. 예전에는 형수 욕설 파문이나 김부선 사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사건 등등으로 인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인성보다는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인성 문제가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분이 처음에는 좀 말도 가볍게 하시고 스캔들도 많았지만 과거에 대선도 경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역임하면서 그 자리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도 대선 후보로서 상당한 면모를 갖춘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보더라도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굳이 위험하거나 반론의 소지가 있을 법한 답변이나 질문은 피하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굳히기식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분이 당선됐을 때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윤석열 정부 때 느끼셨을 거예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법률안만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당뇨들을 줄줄이 탄핵시켜서 국정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다 못해서 비상계엄 일으켰는데 이 이재명은 비상계엄 보면서 빨리 막아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싱글벙글 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이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파면되고 곧 대선 열리면 자기가 대권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자기 계산대로 윤석열이 움직여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약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하고 행정권을 100%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즉 자기들 입맛대로 어떠한 법률안이든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선거에 이긴 쪽이 자기 권한을 왕성하게 행사하는 것에도 해당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전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정치만 하는 독단이나 독재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부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자 일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안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바꿔야 하는 혼란과 고통을 겪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입법권, 행정권, 독점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문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 이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이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낙점되고 제가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서울대 졸업하셨고요. 민주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셨고 그 과정에서 깜빵에도 들락날락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셨고 경기도지사에 2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해서 정치 경력만 24년이 넘고요. 제 입장에서는 과거 소방서 사건 있잖아요. 이분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소방관이 이게 뭐야 황당하니까 응대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근데 이분이 해당 소방관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하는 보복성 인사를 한 사건이죠. 이 사건하고요. 근본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을 엄호하는 듯한 극우적 태도 이거를 보고 저는 이분이 좀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각이 좀 확 달라졌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자기 주장 확고하게 펼치면서 꾸역꾸역
후보로 당선됐죠. 경선 이후에는 같이 나온 한동훈이나 홍준표, 나경원 등등을 다 떠안으려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최종 후보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자기가 당내 경선을 거쳤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한덕수가 이 외부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일부러 한덕수 후보와의 협의 과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죠. 당내에서 권성동, 권영세 같은 지도부가 단일화를 압박했어요. 근데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이 다가올수록 본인 위주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유리한 사실을 이용해서 비상대책회의에서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몇몇 분들은 김문수가 막무가내였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거는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자 함께 경선을 치렀던 한동훈, 홍준표 등등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김문수 쪽에 확 힘을 실어줬고, 결국 권성동, 권영세가 폭주해서 새벽 3시에 한덕수 입당과 후보 등록을 시도했음에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밉디 미운 권성동을 자기 쪽 사람으로 끌어안아가지고 중도 보수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상계엄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강한 상태에서 아주 짧은 시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분이 보이고 있는 행보 이상으로 대선 준비를 더 잘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지금같이 포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자기 쪽 사람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인재를 활용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이 친구도 똑똑하면서 영악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무기 혹은 강점이 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체 유권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좀 어리다. 10년은 더 경험하고 대통령 선거 나와야지 라고 보시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치라는 것이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큰 배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본인의 삶이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이른 감도 듭니다.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지 육아정책이나 인구정책 등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기 직업생활도 최소 20년 이상은 해봐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경험이 부족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결국 이분과 관련해서는 단일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46%, 김문수 34%, 이준석 11%로 김문수하고 이준석 합치면 이재명에 거의 박빙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려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선거에서 보수가 이길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준석이 가진 중도 세력을 완전히 규합시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다가 중도 세력을 보다 폭넓게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김문수의 경우에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시도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분은 자기가 대선 주자로 끝까지 뛰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여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지도로 보나 의석수로 보나 국민의힘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단일화는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국민의힘 쪽으로 합당시킨 다음에 김문수를 계속 후보로 미는 것이 될 텐데 이준석이 이걸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 막바로 대통령 되기는 힘들고 다음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번에 완주해서 전 국민들한테 자기 영향력을 인식시키는 게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정치 메커니즘 측면에서도 정당 정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은 언젠가 국민의힘을 다시 떠안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경우에 근본 대선에서 자기를 토사구팽한 국민의힘 측에 무력하게 편입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측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토사구팽한 결과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어때? 이제 알겠지? 추후 내가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게 될 경우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대해야 할지 알아서 생각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추후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을 잡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해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준석이 언젠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근본에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입장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거나, 혹은 이번에 내가 국민의힘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다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단일화가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껏 안철수 후보님이 보여준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낙점하셨나요? 저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이준석을 찍자니 사표가 될 확률이 높아서 망설여집니다. 김문수를 찍자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에 보인 뻔뻔한 태도하고요,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벽 3시에 후보를 바꾼 이런 무도한 당권 행사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집니다. 이재명을 찍자니 앞으로 3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행정권을 100% 독점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듯이 국민들의 의사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치만을 행할 것으로 보여서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심도 있게 감안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법통령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